자, 1부는 끝났고요. 두 번째,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계속 나왔던 후속 퍼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널 마케팅에 어떻게 보면 정말 비밀 같은 거고 가장 강력한 부분이 바로 이 후속 퍼널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봤듯이 트래픽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을 들여서 블로그도 운영하고 인스타도 운영하고 유튜브도 운영해서 참 어렵게 한 명의 고객이 우리 사이트를 방문하고 또는 광고비를 집행해서 고객이 우리 사이트로 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정말 또 어렵게 비용을 들여서 고객의 정보를 획득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고객이 알아서 회원가입하고 가서 물건도 구매하고 다 알아서 놔뒀어요. 그냥 방치했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블로그도 배우고 유튜브도 공부하고 인스타도 공부했는데, 그게 열심히 해서 뭔가 좀 사이트가 더 우리 홈페이지 더 들어오는 것 같고 쇼핑몰을 더 방문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구매로 진짜 이어지는지에 대한 별로 계획도 없었고 정확하게 파악도 어려운 거죠. 바로 그게 문제가, 바로 우리가 무엇이 없었다? 이 후속 퍼널이 없었던 겁니다. 이 후속 퍼널의 핵심은 뭐다? 고객이 리드가 생성됐을 때 그 다음에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안하고 어떤 가치를 제안하고 어떤 가치를 제안하면서 고객과 어떻게 경험을 공유하고 어느 시점에 고객의 구매 제안을 할 것인가라는 플랜을 만드는 게 바로 이 후속 퍼널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구매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을 제안할 건지, 또 하나를 구매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을 제안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만드는 것이 바로 후속 퍼널입니다. 근데 대부분 기업들이 한 번의 판매 이후에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그 고객에게 계속적인 판매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 후속 퍼널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후속 퍼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기업의 매출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가서 수익을 늘리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거. 그게 바로 후속 퍼널이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뭐 책에서는 더 한 6가지 정도의 사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마케팅 설계자의 책 배송 퍼널.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거죠. 처음엔 적자로 시작했지만 이게 4단계를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수익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수익이 리드 단계에서 수익이 끝났는데, 거기서 양질의 구매하는 고객의 리드도 생성해서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구매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고객의 확보하고 있고, 그 고객이 산 고객이 또 사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거죠. 바로 이게 책퍼널의 성공적인 사례고, 이 책퍼널은 여전히 지금 러셀 브레슨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년째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퍼널은 뭐냐? 완벽한 웨비나 퍼널. 완벽한 웨비나 퍼널은 사실 퍼널 중에 가장 강력한 퍼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완벽한 웨비나 퍼널은 우리가 퍼널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리드 퍼널이 있고, 두 번째가 언박싱 퍼널이 있고, 세 번째가 프리젠테이션 퍼널이죠. 그죠? 바로 그 프리젠테이션 퍼널에 해당되는 게 이게 완벽한 웨비나 퍼널입니다. 이 퍼널을 통해서, 이런 단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 겁니다. 그렇게 수익을 창출할 때 바로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후속 퍼널들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연간 러셀 브레슨이 어떤 특정한 해에 연간 한 150만 달러, 월 12만 5천 달러의 매출이지만 한 달간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한 1달러 정도, 월 12만 5천 달러에 한 8%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책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숫자를 뽑았는데,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회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비즈니스는 실패한 비즈니스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후속 펀드를 보지 않았을 때는 이거는 그닥 뭐 성공적인 비즈니스라고 볼 수 없는데, 결국 이 리스트에서 새로운 리드가 얼마가 추가됐다? 자, 14,205명이라는 새로운 리드가 획득된 거예요. 근데 이 14,250명의 추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14,417달러라는 비용을 지불해서, 그러니까 한 명이 리드를 생산하는데 거의 1달러 정도를 지불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리스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실제로 한 사람당 1달러가 넘는 돈을 지불했다는 거죠. 첫 번째 리드 단계에서 1달러를 지불했지만 그들이 30일 이내, 후속 퍼널을 통해 30일 이내 퍼널 안에서 한 명당 16.49달러의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14,205명이 30일 후에 후속 퍼널을 해서 매출한 거는 결국 얼마였다? 23만 4,240달러를 지출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봤을 때는 매출이 이랬지만 후속 퍼널을 통했을 때는 매출이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즉, 아까 트래픽을 만들 때 우리가 획득한 트래픽, 언드 미디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직역 미디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통제 가능한 트래픽. 우리 전문용어로 페이드 미디어라고 그랬죠? 구매한 미디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유한 트래픽이 만들어질 때 이 소유한 트래픽을 가지고 첫 번째 앞쪽 단계에서 먼저 리드를 생성하고 여기서 바로 손익분기를 도달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게 책퍼널, 러셀 브루슨 책퍼널 같은 경우 바로 이 앞 단계에서 이미 손익분기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후속 퍼널을 통해서 언박싱 퍼널, 프레젠테이션 퍼널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30일 동안 16,000, 1인당 16.49달러의 이익을 발생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비를 상세하고도 16.49달러를 상쇄시켰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서 발생됐다? 이 후속 퍼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초기에 우리가 기존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러셀 브런슨의 트래픽 설계자나 마케팅 설계자에 나오면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상식하고 다른 게 뭡니까? 광고는 별로 수익이 나지 않아. 광고는 수익 내기 힘들어. 라고 우리는 기존에 생각을 했는데 러셀 브런슨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광고비를 많이 쓸 수 있는 기업이 결국은 승리하는 기업이 된다. 그 비법이 뭐라고 그랬죠? 광고비를 통해서 광고비를 상쇄하는 수익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어디서 나왔냐면 퍼널에서 나온 거죠.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업세일하고 그다음에 또 후속 퍼널까지 연결되는 거였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어, 유료 광고를 통해서 초기에 손익 분기금을 넘길 수도 있고 또 못 넘길 수도 있지만 넘긴다면 바로 후속 퍼널을 통해서 어떤 퍼널은 아까 책 퍼널 같은 경우는 초기 퍼널에서 바로 손익분기를 넘었지만 어떤 퍼널 같은 경우 초기 퍼널에서 손익이 안 나지만 후속 퍼널을 통해서 손익이 도달하는 그런 상품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뭐냐면 초기 퍼널에서 수익이 안 나면 이거 광고비 나는데 적자하면 어떡하지? 적자 나니까 바로 광고를 정지해야 되지. 이렇게 겁을 먹고 광고를 정지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 후속 퍼널을 통해서 손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 계획과 또 손익 분기가 도달하는 지점에 대한 경험을 갖게 되면은 광고비를 중지할 이유가 없고 지속적으로 광고비를 지출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즉 당장은 손해, 초기 퍼널에서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 광고를 운영했다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후속 퍼널을 통해 깨닫는 경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퍼널 했을 때 만약에 3달러의 적자를 냈지만 후속 퍼널에서 가치 사다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처음 퍼널에서 시작 퍼널에서 적자지만 그다음에 첫 번째 책 퍼널을 통해서 첫 번째 1.50달러 배송비를 받더라도 1.50달러 배송비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 3불에 광고비를 3불을 지불했지만 일단 배송비를 통해서 1.50달러를 받으면 1.50달러가 적자지만 거기에 따라서 후속 퍼널을 통해서 O2O2를 통하고 O2O2를 두 번 통하면서 결국 뭐냐?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웨비나 퍼널을 통해서 이익을 발생시키는 이런 과정의 퍼널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퍼널을 통해서 광고비를 상쇄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그런 어떤 계산을 하고 예를 들리는 거를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해드리기에 시간적으로 부족하고요. 오늘은 그 개념적인 것만 이해를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추어는 첫 판매에 집중한다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고객이 트래픽이 생기면은 회원 가입하는데 보내놓고 그다음에 상품 페이지에 보내놓고 그다음 뭡니까? 고객이 알아서 구매하길 바랐죠. 자,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한다? 좋은 퍼널과 하나의 강력한 후속 퍼널을 가지고 고객에게 쓸 수 있는 액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댄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고객 확보에 가장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기업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자, 가장 많은 돈, 가장 많은 광고비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광고비를 상쇄하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퍼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성공시키는 퍼널, 그죠? 수익을 창출하는 퍼널들을 설계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광고비를 상쇄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그렇게 되면 고객을 통해서 고객 유입에 가장 많은 돈을 쓰지만 실제 그만큼의 매출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더 큰 매출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퍼널 마케팅에서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근데 이 논리를 내가 정말 실질적인 업무에서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내냐는 부분들은 많은 시행착오와 테스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서 검증된 하나의 어떤 사실이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다차원 후속 번호로 연결할 때 뭐 리타게팅도 할 수 있고, 그죠? 또 그다음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메일뿐만 아니라 문자, 카카오톡, 그죠? 또는 메신저 같은 이런 다양한 것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후속 번호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후속 번호를 만들 때 우리가 랜딩 페이지 할 때도 똑같죠. 랜딩 페이지 처음 들어올 때 먼저 후킹을 할 때는 감정에 호소하고, 그죠? 두 번째는 논리에 호소하고, 마지막에는 긴급성에 대해서 희소성과 긴급성을 제한한다고 그럴 때 후속 퍼널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감정으로 구매하고 논리로 정당화한다라는 거를 러셀 브랜슨이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이런 감정에 첫 번째 호소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나의 잘못된 신념들을 깨트리는 것. 우리는 그걸 에피바니 브리지라고 우리가 브랜드 스토리에서 배웠었죠. 자, 이런 잘못된 신념을 깨트리고 새로운 상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상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랜딩 페이지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퍼널 상단에서는 50%의 매출이 여기서 결정나는데 그들은 감정에 의해서 구매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감정의 단계를 지나서 그 다음 단계 30% 정도는 퍼널 중간 단계에서 30%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스스로가 논리적으로 자기가 설득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논리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뭔가 내가 구매를 했을 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런 두려움을 떨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환불해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험을 반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이 거래를 통해서 나는 손해볼 게 없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는 20% 정도인데 결국 이거는 포모라 그러죠. 사람들이 구매 행동을 하게 하는 거는 뭔가 이게 좋아서보다는 내 기회를 상실했을 불안감 때문에 더 구매 행동을 이끌어내고 구매 행동을 촉발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급함이라든가 희소송 같은 경우를 통해서 그런 걸 콜투 액션을 잘 활용하게 되면 훨씬 고객들이 행동을 끌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속 번호를 이렇게 만약에 9차례의 문자나 아니면 메일이나 뭐 이런 메신저를 보낸다고 할 때 3일은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3일은 논리에 초점을 맞추고 3일은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메시지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효과를 일으키고 고객의 구매 행동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